베트남은 예로부터 대나무 외교로 유명한데요. 강대국 사이에서 절묘하게 서로 간 힘의 균형을 맞추며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외교입니다. 현재는 세계 패권을 놓고 한창 다툼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듯 말듯 애간정을 녹이며 받을 거 다 받아먹는 베트남 특기인 실리 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족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오로지 이익만 존재한다는 냉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베트남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는 형국인데요. 우선 작년 9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0이 넘은 고령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베트남에 직접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베트남은 이제 미국이 먼저 찜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였는데요. 이에 위기감이라도 느꼈는지 바이든 방문 3개월 후 곧바로 중국 시진핑 총리 역시 6년 만에 베트남에 들러 묻고 더블로 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미국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을 기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미래 공유 공동체로 한 단계 높게 보는 동시에 철도, 통신 등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까지 아우르는 36개 국가 간 협정을 맺으며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를 같이 건설하기로 천명하였습니다. 원래 요 동네 골목대장은 바로 나라고 미국에 맞서 동남아를 중국의 세력권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베트남은 한국, 일본이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전략 자원인 히토류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생산국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국제 해상 교역에 유리하며 동남아 중심에 위치하여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베트남은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중심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최대 스마트폰 생산 기지이자 베트남 국민기업인데요. 삼성이 베트남에 매년 1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지금껏 쏟아부은 금액만 17년간 30조 원이 넘어 베트남 경제 판도까지 바꿔놓은 것은 유명한데요. 이러한 막대한 투자는 단일 외국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이자 삼성전자 매출이 베트남 GDP에서 25% 이상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올해 처음 베트남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중국 업체 오포에게 빼앗겼습니다. 실상을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삼성이 없는 베트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베트남의 배신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중국 업체인 상황에서 한국의 삼성만 홀로 베트남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2008년 삼성이 기폭제가 되어 현재도 수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의 베트남이 있게 만든 경제 발전의 초석을 한국이 닦아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변 생태계를 초토화하는 항소개구리를 연상케 하는 중국의 베트남에서 광폭적인 행보는 실로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최근 3년 베트남 투자 누적액 1위는 한국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2023년부터 투자액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투자 금액이 급등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전략적으로 베트남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2위인 싱가포르나 홍콩 역시 중국계 자본이 우회 투자하는 대표적인 루트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중국 자금이 베트남에 끼치는 영향력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간 베트남의 주요 교육국을 보면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순으로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베트남의 전체 수출입의 5분의 1 정도만 차지하였지만 2023년에는 베트남 교육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할 만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 중 2022년보다 2023년 기준 베트남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중국이 유일할 정도인데요. 이 역시 중국과 베트남 경제 연계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교역상대국 2위인 미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4위인 일본은 2021년 이후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베트남 교육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3위인 한국은 베트남에서 점점 영향력이 약해져 일본과 중국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놓고 들이대는 중국의 공격적인 베트남 투자 확대는 앞으로 한국 기업에게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며 현지 언론에 대대적인 한국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특히 전기전자기업이 강세인 중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로 인해 각종 중간재 및 정밀 부품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셀 수 없이 많은 사례와 경험으로 중국과 엮여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예상처럼 중국 업체가 진입하기 전 어쩔 수 없이 한국 업체를 잠깐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에는 중국만 이득을 본다는 스토리는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못해 진부하게 느낄 정도입니다. 중국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곳을 보면 베트남 북부 지역 하이퐁, 박린, 박장 등 이미 한국 기업이 많이 있는 공단이 대부분으로 기존 한국 기업과 경쟁에 따른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애플의 글로벌 4위의 생산 기지인데요. 처음 애플의 주요 하청업체인 중국의 폭스콘이 2007년 베트남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근로자들에게 웃돈을 얹어주며 지역 노동력을 싹쓸이하여 노동력 부족은 물론 임금 상승, 전력 부족 등을 야기해 주변 한국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데요. 돈 몇 푼에 일터를 옮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베트남 노동자들 성향으로 볼 때 평소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기술을 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에 한국 업체로부터 데리고 온 노동자를 통해 생산 노하우나 핵심 기술 유출 역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쟁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압도하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치킨게임 도사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에 한국 업체들은 생산 원가 절감을 해도 모자를 판에 근로자 임금 인상 및 기술 유출 방지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으로 결국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려버릴 듯 밀고 들어오는 본격적인 중국 진출로 인해 베트남 곳곳에 이미 많은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생활이 편리하여 주재원이 선호하는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대도시의 아파트 렌트비, 부동산 가격이 최근 꺾이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인은 오히려 줄고 있는 마당에 얼마가 됐던 가격 상관없이 찍어놓은 지역을 싹쓸이하듯 선점하는 중국인 특성으로 인해 베트남 아파트 가격이나 렌트값이 요즘 미쳐 돌아가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하여 베트남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이란 말이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특유의 묻지마 싹쓸이 부동산 선점으로 인해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단, 인근 아파트 렌트비가 현재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 현지 주민이나 기존 거주 한국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업부동산도 빠르게 중국화되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중국인이 들어오면 아예 지역을 통째로 장악하여 중국화 시켜버리는데요. 중국인들이 들어온다 싶으면 임대료가 평소보다 3-4배를 지불하여 선점하는 등 다양한 전략으로 기존 사업주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거주 한국인이 줄어들어 매출이 날이 갈수록 쪼그라지고 있는 마당에 중국인들의 마구잡이식 상가 선점으로 임대료가 치솟아 한국인 사장님들은 베트남에서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치솟는 주거비와 점점 악화되는 사업 여건으로 인해 베트남이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 다른 대체 국가를 검토하며 속속 베트남을 떠나고 있으며 이에 한국인 커뮤니티 자체가 쪼그라들며 한국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박린, 박장 등 공단이 몰려있는 도시는 물론이고 베트남 곳곳에서 급격한 증가로 인해 중국어가 일상처럼 들려오고 중국인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전 어딜 가나 한국인이 가득한 활기찬 거리는 이제 중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거리마다 중국어 간판이 늘어만 가는 것이 예전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한창 진출할 때를 보는 듯 한데요. 특히나 돈 냄새에 민감한 가라오케, 최근 대세가 어디인지 단박에 알 수 있는 중국어 학원이 급증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으로 결제 방식을 바꾸고 모든 음식, 직원들 역시 빠르게 중국에 맞추어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도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중국 아동과 그를 방치하는 부모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무개념으로 노상방뇨를 하여 평소 노상방뇨 좀 한다는 베트남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쪽수로 밀어붙여 세계 어딜 가든 남신경 안 쓰고 안면 몰수하는 중국인 습성으로 인해 베트남 역시 최근 중국 관련 수많은 마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중국인 비매너와 텃세에 질려 다른 나라 투자자나 외국인이 베트남 탈출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자체 경제 체력이 약한 베트남은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탈베트남 전조 현상이 베트남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못지않게 반중 정서가 강한 베트남이지만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화를 이후 베트남 당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기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실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화는 분명 한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속화되는 중국화로 인해 한국 업체와 교민들의 피해가 더 심해지기 전에 사업과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적절한 전략과 대책 구상이 지금 바로 필요한 순간입니다.